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체크한 답에 해당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오이현입니다. 방금 화면에서 맞다 아니다 5문항으로 본인 상태를 체크해 보셨죠? 오늘 영상은 탈모약 뭐가 좋아요? 보다는 내 탈모가 어떤 레인인지 먼저 나누고 그 레인에 맞는 치료 로드맵을 잡는 영상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께서 맞다였던 구간을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지기 탈모는 구조를 알면 생각보다는 좀 덜 무섭습니다. 모발은 계속 자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장 단계가 있는데요. 그중 휴지기는 새 모발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 모발이 모낭에 붙어있는 대기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도 모발 전체의 약 10% 정도는 휴지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휴지기 탈모는 이 비율이 확 늘어나면서 보통 한 20-30% 이상 증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부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수수 빠지는 체감이 생깁니다. 왜 늘어날까요?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임신, 출산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갑상선 같은 내분비 질환, 만성질환, 기타 스트레스, 최근에 겪었던 큰 수술 같은 이벤트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6개월 룰입니다. 휴지기 탈모는 대개 6개월 이내 자연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서 케이스에 따라서는 모발 영양제 정도만 복용해도 회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다른 숨은 원인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내원하셔서 혈액검사를 비롯한 어떤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은 가르마가 넓어졌다에 해당하셨던 분입니다. 여성형 탈모는 그 이름과는 다르게 남성 호르몬, 즉 안드로겐, 특히 DHT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몸에서도 이제 부신 같은 기관에서 소량이지만 남성 호르몬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성형 탈모와는 이제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그 진행 양상이 다릅니다. 남성형 탈모가 M자나 정수리처럼 특정 부위가 먼저 얇아지는 경우가 많다면 여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이 가르마를 중심으로 그 밀도가 줄어드는 패턴이 흔하게 관찰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가르마를 5대5로 타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가르마 라인이 일정하면 정상 범위일 수 있지만 이 가르마 라인이 정수리 쪽으로 갈수록 넓어지고 그 주변 모발이 가늘어지고 밀도가 준다면 여성형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성형 탈모는 이제 보통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체 숱이 확 줄어드는 느낌이라면 여성형 탈모보다는 앞서 언급한 휴지기 탈모 가능성을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치료는 일반적으로 미녹시딜 계통의 외용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미녹시딜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고 2, 3, 5%로 나뉘는데요. 보통 5%는 남성분들이 사용하고 여성분은 2에서 3% 제품을 한 번에 1ml 정도 하루 2회 두피에 도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성형 탈모에서 이런 국소 치료제 외에 보조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모발 영양제가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철분, 단백질, 비타민, 케라틴 등이 포함된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형 탈모에서처럼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성에서는 아직까지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거나 안전성이 남성만큼은 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제 유방암 병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복용이 제한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성분께는 표준처럼 널리 처방하진 않습니다. 또 모발 이식도 여성형 탈모에서는 그 범위가 넓어지는 케이스가 많고 그 수술 후 유지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남성형보다는 좀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은 M자 혹은 정수리에 해당하셨던 분입니다. 남성형 탈모는 주로 DHT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탈모로 알려져 있죠. 흔히 이마 라인이 올라가는 M자로 시작하지만 때로는 이마보다 정수리 위주로 먼저 벗겨지는 타입도 있기 때문에 그 이마와 정수리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진료 볼 때 많이 볼 수 있는데 선천적으로 이 이마 라인이 들어간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진만 가지고 비교하기보다는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모발 검사 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남성형 탈모의 치료는 보통 DHT 억제, 경구약과 바르는 미녹시딜 조합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모발 영양제를 복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구약은 피나스테라이드 혹은 두타스테라이드가 있겠습니다. 차이를 이해하려면 5알파 리덕타제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효소는 남성 호르몬이 DHT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여하고 크게 1형과 2형이 있어요. 남성형 탈모에는 주로 2형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해서 프로페시아는 이 2형을 억제하고요. 아보다트는 1형과 2형 모두를 억제합니다. 작용만 보면 아보다트가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임상 연구에서는 효과가 비등하다는 보고도 많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프로페시아가 그 출시 시점이 더 빠르기 때문에 부작용 관련 데이터가 더 오랫동안 많이 누적되어 있어서 안정성의 측면으로 좀 장점으로 언급되긴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 의사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프로페시아를 먼저 사용해보고 만약 효과가 좀 약하거나 잘 안 맞는 경우에는 아보다트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또 약값 같은 경우에는 아보다트가 유리한 경우도 있어서 처음부터 아보다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결론적으로 딱 정해진 순서는 없고 상황과 그 상태에 따라서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탈모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목표가 시작점 머리로 완전히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된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억제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시작할수록 지킬 수 있는 머리가 많아지게 되죠. 탈모가 어느 정도 이상 진행된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옆머리와 뒷머리는 모발이 쉽게 가늘어지지 않고 탈모에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부위라고 부르고요. 이 안전한 부위에서 모발을 채취해서 직접 탈모 부위에 심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도 꼭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식한 모발은 수술 후 한 2-3개월 이내에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자라나는 과정, 즉 쉐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쯤 많이 빠졌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모발 이식 후에 흔한 오해가 이식했으니까 이제 먹는 약은 더 안 먹어도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아쉽게도 그건 아닙니다. 이식 후에도 기존 탈모약을 유지해야 생착률을 높일 수 있고 기존 모발의 어떤 탈모 재진행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탈모약은 복용하는 동안 그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중단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서 언제 끊을지는 이제 환자분 본인께서 이제 좀 빠져도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겠다라고 느끼는 시점에 중단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탈모 치료는 좀 장기전이 되겠죠.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탈모는 불안해질수록 이것저것 손대기 쉬운데 내 타입부터 정확히 잡고 그 다음에 치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상 보시고도 나는 어떤 타입인지 애매하다 하시면 혼자 결론 내리기보다는 검사로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